최근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지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되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주로 뭐라고 지내시나요?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선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2020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이용 시간이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답한 게임 이용자의 비율이 50%에 달했으며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OTT 플랫폼의 사용 비율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이용자는 전년 대비 무려 156%나 증가했고 웨이브 이용자도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외출을 자제하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죠. 한편 이런 시점에 일본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빈과 손예진 주연의 북한군과 남한 재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사랑의 불시착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들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신드롬에 가까운 현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랑의 불시착의 주연 배우 현빈은 아사히 신문 계열 주간지인 슈칸 아사히 6월호에 표지 모델에 발탁되는 등 제2의 윤사마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넷플릭스 종합순위를 보면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태원 클라스 등의 드라마가 매일같이 1, 2위를 다툰다고 하는데요. 이는 K-드라마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줍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런 현상을 두고 4차 한류붐이라고 정의했는데요. 2004년 배용준, 최지우 주연의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시기가 1차 한류이며 2차 한류는 배우 장근석과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카라, 소녀시대가 인기를 끌었던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치즈 닭갈비가 화제를 모으며 트와이스가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2017년 3차 한류에 이어 이번 K-드라마의 인기가 4차 한류라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연가가 중년 이상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2차, 3차 한류는 젊은 여성들이 이끌었다면 4차 한류는 남녀노소 모두를 매료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일본 남성은 설마 내가 한국 드라마에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4차 한류에 한국은 싫지만 한국 드라마는 너무 재밌는걸요. 한국은 싫지만 현빈은 너무 멋있다 같은 반응을 보이며 한국은 싫지만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에서 한국 드라마는 너무 좋지만 혐한은 해야겠다는 모순적인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인들도 K-드라마에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스는 마이니치 신문 인터뷰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봤냐는 질문에 당연히 전부 봤다고 답해 화제가 되었으며 16부작 중 3부까지 봤다는 인터뷰 진행자 야마다 다카오의 말에 야마다 씨는 늦네요라며 비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 사랑의 불시착 근본 제작 과정에 탈북자까지 가세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 주민의 생활 풍경, 인간상을 진짜처럼 재현했다. 참신한 발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일 관계가 좋지 않지만 일본 외무상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는 등 한류 콘텐츠가 일본에서 마니아층을 확실하게 형성했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일본 최대 경제신문 중 하나인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중이라고 말하며 사랑의 불시착에서 양국 외교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이 신문은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느낀 것처럼 양국 사이에도 거리감을 좁히는 역할을 할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한일 정부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에 한국 네티즌들은 아베 열 좀 받겠네. 사랑의 불시착 재밌다는 건 반박 불가지. K-드라마 수출 대환영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웹툰도 일본에서 한류를 일으킬 조짐을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양대 앱마켓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카오의 만화 앱 피코마가 7월 월간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형 웹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처음으로 일본 앱마켓 빅게임 부분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한 겁니다. 일본에선 1위,
전 세계 순위로는 12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는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만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는 이미 라인 망가, 망가박스 등 수많은 만화 플랫폼이 흥행하고 있던 일본 만화 시장에 피코마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201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웹툰이라는 신선한 형태가 인기를 끌면서 마침내 이 두 앱 모두 이겨버린 겁니다. 피코마가 한국형 웹툰을 서비스하기 전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에는 종이 만화책을 스캔한 디지털 망가만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웹툰은 이와 달리 순수하게 인터넷을 통해 연재하고 배포하는 만화이며 모바일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코마에서의 최근 인기 작품 추세를 살펴보면 매출 탑10에 한국 작품이 5개 이상, 일본 작품이 3개 이상, 중국 작품이 1개에서 2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는데요. 해당 작품은 이미 국내에서 누적 조회수 4억 3천만 건 이상, 국내외 누적 매출액이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카카오페이지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 김재용 카카오재팬 대표는 인터뷰에서 피코마의 사상 첫 앱마켓 매출 1위 달성은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이라며 일본 만화 시장 전체를 고려하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본다. 확실한 전략으로 빠른 시간 안에 세계 최대 만화 시장에서 확실한 1위가 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카카오가 일본에서 날개를 펼쳤다면 네이버 웹툰은 미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은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이며 최근 미국에서 충성도 높은 사용자층이 늘면서 미국 내 월간 결제자 수가 1년 전보다 2배 증가했다는데요. 게다가 일본과 미국 등에서 네이버 대표작 시네탑 애니메이션 방영을 시작하며 기존 일본 애니메이션들과는 다른 스타일이라 눈이 간다. 작화와 음악이 영화 같아서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도 성공함에 따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아베는 이 시국에 여행 권장하는데 한국 드라마가 일본인들을 집에 붙어있게 하네. 역시 방역 선두주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일 간 외교 관계는 강제징용 관련 문제로 부딪히며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 사이에선 한국은 싫지만 한류는 사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찌됐든 한국의 것이 세계에 퍼져나간다는 건 좋은 소식 아닐까요?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K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피디였습니다.